본인만의 칼을 하나 갈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웹3 산업에 넘어갔을 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잘 활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안녕하세요. 블록 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호스트 아나운서 황봄입니다. 웹3 현직자 라이브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현장에는 또 사전 신청해주신 이직 준비자 그리고 취업 준비생분들이 함께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열기가 뜨겁습니다. 뜨거워진 열기만큼 오늘은 특별히 세 분의 게스트를 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릴게요. 신한투자증권 윤준호 프로님, 그리고 햅칠레스 조재곤 매니저님, 해시드 기세환 매니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각자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준호라고 합니다. 현재 STO 플랫폼과 디지털 월렛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치랩스에서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조재곤입니다. 저희 페이스 월렛, 아네시스, 칼로스 등 다양한 사업의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시드에서 플랫폼 팀에서 플랫폼 운영 매니저를 맡고 있는 기세환이라고 하고 회사 내부적으로는 포트폴리오사 관리하는 시스템 빌딩,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저희가 투자한 포폴사들이 성장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세 분은 각자 어떤 커리어를 거쳐서 웹3 관련 직무 혹은 웹3 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2018년도에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블록체인 기술에 굉장히 매료가 돼가지고 기술을 활용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별도의 뭐 토큰이라든가 코인 같은 경우 발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사업은 당연히 이제 실패를 했고요. 그렇지만 제 주변에 보니까 당시 뭐 토큰을 발행하거나 뭐 코인을 발행을 해서 네. 굉장히 성공한 분들을 보고 배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웹3 쪽 말고 웹2 개발자로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네. STO라는 게 이제 많이 화두로 떠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발행 시장에서 한번 놀아보겠다. 네. 여기서 플레이어가 한번 돼보겠다. 네. 해서 웹2와 웹3 중간인 STO 쪽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학생 때 창업을 잠깐 했었고요. 졸업하고 나서는 베인앤컴퍼니라는 전략 컨설팅 회사에 들어갔었습니다. 대기업의 사업 전략 수립, 사모펀드 M&A 기업 실사 이런 것들을 좀 수행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좀 이제 제 전략을 만들고 싶다라는 갈증도 있었고 또 사실 큰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꿈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큰 회사는 그 시대의 파도를 타는 그런 산업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는 네이버가 있었고 모바일 시대에는 카카오, 그리고 이커머스 시대에는 쿠팡이 있었기에 웹3로 저는 좀 분야를 정하고 이직을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치랩스에서도 전략을 하고 있고 근본적인 업무는 달라지지 않았으나 좀 저희의 제품, 좀 저희의 서비스의 전략을 짠다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초창기 창업은 어떤 분야로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스였는데 사실 그때도 블록체인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한 사스 플랫폼이었습니다. 네. 저는 해시드에 입사하기 전에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있는 재무팀에서 재무회계 파트에 있었고 정기 세무조사 TF에 파견을 나가서 국세청을 대응하기도 하고 무선사업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서비스 매출에 대한 매출 계정과 비용 계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약 3년간 숫자에 매료되어 있었고 숫자의 디테일에 집중하는 역할들을 했었는데 나오기 전 1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D앱을 활용해 보고 해시드에서 이제 심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서 웹3라는 세계가 정말 커질 것임을 느꼈고 삼성전자에서는 사실 모든 시스템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제가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느꼈었는데 이제 웹3로 넘어오고 해시드라는 조직을 만나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숫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활용을 하고 저의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를 빌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곤 매니저님께서는 아예 웹3로 목표를 정하고 이직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직을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는지도 좀 궁금해요. 웹3로 분야를 정하고 난 뒤에는 한 3,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3, 4개월 정도 다 면접 준비를 다 했다기보다는 일단 어떤 회사들이 있을지 리스트업을 쫙 해보고 그래서 그 회사 현직자분들을 직접
커피챗 하면서 만나 뵙고 각 회사의 이야기 그리고 비전을 듣는 걸 했었고요. 컨설팅을 좀 하면서 좀 뒤쳐져 있던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서 퇴근 이후에 좀 여러 트렌드에 대한 뭐 글을 미디움이나 뭐 텔레그램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블록체인 씬으로 가는 데 있어서 사실 준비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테라 사태가 있기도 했고 내가 지금 가진 이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으면서 갈 수 있나 좀 스스로 확신을 주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웹3에 전향을 하면서 처음에 하는 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도 한 분씩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직무적으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산업의 속도나 뭐 이런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바뀌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산업의 트렌드를 따라잡고 공부해야 되는 점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전 직장에서 뭐 한 달은 이제 폐기물 산업을 보고 한 달은 이커머스를 보고 다양한 산업을 빠르게 공부하는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이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특별한 방법이 있다기보다도 그냥 업무 시간 이외에 열심히 공부를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웹3에 들어와서 어려웠던 점이 소통 채널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에는 굉장히 중앙화된 하나의 단일화된 소통 채널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메일을 주고받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되는데 이제 웹3에 들어오고 나니까 텔레그램, 디스코드, 뭐 카카오톡을 쓰기도 하고요. 뭐 메일도 있고 문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팔로우업을 해야 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고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일단은 모든 그 어플들의 알람을 다 켜놓고 그리고 애플워치를 샀고요. 네, 오늘 안 차고 와서 조금 긴장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극복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하나의 업무를 집중해서 해야 되는 시간도 있지만 굉장히 동시다발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매니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웠지만 팀원들이랑 많이 대화를 하면서 극복을 했었던 것 같아요. A라는 업무를 하다가 B라는 업무가 주어졌을 때 어려운 점이 있으면 팀원들이랑 공유하고 팀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빠르게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팀원들과 자주 의사소통을 하면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애널리스트를 해야겠다, 뭐 컨설턴트를 해야겠다, 아니면 뭐 투자은행을 가야겠다, 뭐 변호사를 해야겠다 등등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세환님하고 재곤님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그 온실 회사에 계시다가 나오실 때 이제 고민이 있었을 건데 그 순간에 그 넘어올 수 있게 어떤 확신을 줬던 포인트 같은 게 있었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가진 거를 내려놓기가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좀 안정적인 직장이고 안 그래도 스타트업은 혹한기라고 하고 크립토는 더 심하고 이래서 되게 많이 고민이 됐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역사는 반복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큰 회사를 만들고 싶고 이제 컨설팅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하고 그렇다면 큰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인더스트리가 어딜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그게 이제 크립토라는 결론에 좀 이르렀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확신을 가지고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재곤 매니저님이 하신 말씀에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약간 다르게 생각했던 거는 베팅을 해야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삼성전자도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이고 좋은 회사인데 온실 속 화초처럼 있기보다는 좀 온실을 벗어나서 거친 세상에 저를 던져야 더 성장할 수 있고 다행히 이제 좋은 조직을 만나서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이렇게 포인트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 이 분야에 뛰어드셨잖아요. 웹3 관련 직무에 도전하려는 분들께 나라면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겠다라고 해주실 말씀 혹은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Y 웹3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덱을 써보시거나 디파이를 쓰시거나 NFT 구매를 해보시면서 이 산업엔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그런데 내 직무에서는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만의 문제의식을 가지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Y 웹3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웹3는 철학이 많이 섞여 있는 개념이잖아요. 나는 웹3를 왜 믿고 있고 웹3가 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자신만의 확신이 있어야 이 산업에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본인만의 칼을 하나 갈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웹3 산업에 넘어갔을 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잘 활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 전 산업에서 3년간 그 디테일에 집중하는 능력 그리고 숫자를 보는 능력을 많이 길렀고 그것이 저의 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칼을 들고 이 조직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믿음직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웹3에 대한 철학을 항상 꾸준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정말 나의 가치관과 맞는지에 대한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맞다고 생각이 드시면 웹3 산업에서 pave the way를 할 수 있는 나만의 칼을 꼭 만드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쟁글의 준우 대표님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면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 저는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 이 업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인 것 같은데 기존 산업이랑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3달 전에 알았던 정보가 지금 유효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 최근에 생겨났던 것들이 나의 어떤 그 엣지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관성도 중요하지만은 지속성으로 좀 열어놓고 계속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진짜 닥치는 대로 오는 것들을 계속 보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웹3 업무를 본격 시작하고 나서 웹2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점 혹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왜 저 NFT가 잘 팔리지? 왜 저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웹2의 문법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컨설팅에서 좀 전통 산업을 많이 보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전문가들이 되게 많은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웹3 산업에서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전문가가 전통 산업에 비해 아직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서 약간 놀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산업을 좀 개척해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재밌기도 한데 가끔은 당황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MBTI에도 혹시 영향이 있을까요? 좀 더 도전적이고 그런 걸 즐기는 성향이 아무래도 이 분야에서 약간 유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변하는 환경 하에서 좀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고 그걸 좀 즐기는 사람이 이 산업을 제일 재밌게 종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의사소통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점이 당황스러웠고 아무래도 전통 산업에 있었다 보니까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뭐 보고서를 제작하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3번에 거쳐서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웹3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의사소통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고 두 번째로는 안에서의 그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어제까지만 해도 핫했던 것들이 오늘 다시 오니까 핫하지 않고 그것들을 이제 팔로우하는 것이 처음엔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약간의 도전적인 그런 성향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웹3 산업은 아직 산업 자체가 규명되지 않았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얼마나 큰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내가 산을 오르고 있는데 이 산이 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을 올라야 되는 정도의 추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어떤 스테빌리티가 필요해.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너무 그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은 개인 특성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산업적 리스크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럼 처음이라도 이 정도의 웹3 관련 지식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기준점이 있을까요? 개발자에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의 역사와 플러스 이제 트렌드 정도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구조, 블록체인 개발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그리고 기초적인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하드햇이라든가 혹은 뭐 와금이라든가 이런 등의 프레임워크를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추천드린다면은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왜 만들었는지, 분산 원장이라는 기술이 뭔지, 기존의 디지털 머니들은 안 됐는데 왜 비트코인은 됐는지 이런 원천을 좀 공부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시면은 그 이후에 블록체인 씬에서 왜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왜 이런 창업자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아까 이제 세환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철학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이 씬에서 왜 이런 사고들이 터졌고 왜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데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이 그렇게 큰 포션을 차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웹3는 철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재곤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의 원천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이제 웹 1과 웹 2, 웹 3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시대열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웹 3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있기 때문에 본인과 맞는 섹터를 하나
선정을 하셔서 한번 딥다이브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별로 선호하는 아무래도 인재상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통섭적인 역량이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통섭이라 함은 이제 다양한 학문 속에서 인터랙션 사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블록체인 자체가 그리고 웹3 자체가 굉장히 통섭적인 학문입니다. 뭐 암호학도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도 있고 뭐 정치, 철학 이런 모든 분야가 다 한데 어우러져서 새롭게 탄생한 일종의 문화 같은 이제 웹3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웹3가 앞으로는 이제 웹2와 더 어울리는 형태의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통섭적인 학문인 웹3를 웹2로 다시 가져와서 이 웹2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웹2에서 사용되던 학문들과 이제 같이 어우러져서 커리어를 이어나가려면은 통섭적인 능력이 더욱더 중요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통섭적인 능력을 강조해 주셨고요. 우리 재곤 매니저님은요? 해치랩스는 자율적인 환경에서 최고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자율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근무 장소, 뭐 휴가 제도가 되게 자율적이라서 그런 좀 자율적인 환경 하에서도 좀 최고의 아웃풋을 내면서 자유가 책임이라는 모토를 잘 실현하실 수 있는 분들을 좀 모시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넘버원 프로덕트라는 좀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 이런 좀 꿈과 비전에 좀 가슴이 뛰시는 분이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시드도 해치랩처럼 굉장히 자율적인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몇 시에 근무를 하든 상관없이 책임감 있게 본인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런 직원분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넓은 자유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게 나의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 굳이 주어지는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프로액티브하게 빈 곳을 찾아내고 그것을 빌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친구가 해시드가 원하는 인재상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쟁글의 인재상도 한번 들어볼까요? 뭐 스타벅스에서 뭐 한다 얘기했을 때 그냥 그 얘기를 내가 듣고 전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찾고 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저희는 가장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긴 한데 웹3 분야에서 일하려면 영어 실력이 네. 어느 정도 좀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개발자와 비개발자를 나눴을 때 이제 비개발자 주로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영어 실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웹3라는 게 국경이 없는 분야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 쪽 업계 분들하고도 아마 커뮤니케이션 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비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예전에는 사실 리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발자들도 개발 문서 이제 영어로 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읽어야 되고 하는데, 제가 최근 들어 일본 쪽 개발 소스를 좀 살펴볼 일이 있었어요. 주석이라던가 설명이 다 일본어로 되어 있었는데 번역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리딩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팝하고 해주고 또 요즘 또 챗 GPT 잘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물어봐도 되고. 아, 네, 그래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어 실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준호 프로님께서 개발자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좀 이제 비개발, 비즈니스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물론 이것도 어떤 프로덕트를 만드느냐, 어떤 고객과 시장을 타겟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BD, 그러니까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해외 고객을 맨날 타겟해야 되는 경우에는 미팅이 되게 잦고 컨퍼런스 등이 잦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해외를 타겟하지 않고 국내를 타겟한다든지 아니면은 BD가 아닌 뭐 경영이나 뭐 전략 이런 직구는 이제 뭐 프로덕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영어 능력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태생적으로 웹3가 글로벌 산업이고 되게 많은 실시간 자료들이 영어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 어느 정도 리서치를 하고 간단한 전문가 콜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우선은 웹3 자체가 글로벌한 산업이고 이제 국경이 없는 산업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자료가 영어로 만들어져 있어서 읽는 능력은 꼭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뭐 말하고 듣고 쓰는 능력은 직무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편하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직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 참 귀하잖아요. 또 용기 내서 질문해 주실 첫 번째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질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영국에 잠깐 갔다가 안경점에서 비트코인 accepted here 이거 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산으로 인정도 안 해주는데 여기서 안경을 살 수 있네라고 하면서 이제 멋쟁이 사자처럼 해서 이제 블록체인 부트캠프를 졸업한 김형준이고요. 지금 해치랩스에서 스트래티지 인턴 채용 공고 보고 있는데 혹시 실제적으로 인턴이 되면은 어떤 직무를 하게 되고 실무자로서 어떤 파티원을 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와 직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는 일을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제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페이스 월렛, 헤네시스, 칼로스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의 성장 전략을 좀 고민을 하실 거고요. 또는 사업부가 여러 개다 보니까 전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우선순위하고 어떻게 골을 세팅하고 좀 고민을 같이 하실 것 같고요. 또 그 밖에 뭐 시기에 따라서 뭐 IR이나 그런 투자 전략 등도 같이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거라 믿고 다음 질문 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크립토 오프라인 스터디 커드엑스를 운영하고 있는 여름이라고 하고요. 마켓에서는 웹3의 허들을 지갑이나 UI, UX에서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iOS나 구글 플레이 환경에서는 이 서비스 유통 구조에서는 매스 어답션이 오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웹2라 불리는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를 열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 웹3 시대 그 매스 어답션이 오려면 디바이스가 새로 깔리거나 아니면 애플이나 구글의 서비스 유통 정책의 구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구글이나 애플 같은 곳이 가지고 있는 효율화, 뭐 장점, 뭐 편의성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의 가장 큰 한계점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시장 경제 체계에서의 핵심적으로 계속 나아져야 되는 건 경쟁이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더 잘하는 경쟁사가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은 경쟁사가 나왔을 때는 옮겨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경쟁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구조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토콜 경제들이 경쟁을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인프라는 같이 공유를 하되 사업 모델이나 그 전략들은 다르게 공존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웹3 관점의 프로토콜 경제가 가진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어느 정도 좀 기간을 바라보세요? 생각보다 그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정확히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2018년 초에는 그 크립토를 하는 걸 말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부에서 크립토까지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뭐 샌드박스가 나오고 있고 기업들이 시도하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5년 만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제일 느리다고 하는 규제가 5년 만에 그 정도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5년 동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꽤 의미심장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아까 10년을 물어본다면 제일 크게 붐이 일어선 2017년 그 뭐 2018년 기준으로서의 이제 모바일 생태계도 10년 정도가 걸리면서 성숙을 했었던 것처럼 네. 앞으로의 5년 정도가 이제 가장 큰 변화들을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애플과 구글이 하면 조금 더 이제 매스 어답션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준우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구글과 애플 아니더라도 디스럽티브한 시도들은 계속될 거고 성공할 게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역사를 봐도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독주인 줄 알았던 브라우저 시장에 크롬이 다시 나타났고 유튜브를 봐도 기존의 동영상 플레이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철학적으로 소비자들의 크리에이터들에게 조금 더 이제 베네핏을 주면서 그 덩치를 키워왔고 회사들의 스톡옵션 제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새로운 시도들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도들의 소비자들이 몰리고 그 시도들이 커진다면은 구글과 애플도 당연히 따라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매스 어답션을 일으키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처음부터 큰 매스 어답션이라기보다는 조금씩 사용자들을 늘려가고 그런 웹3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구글과 애플이 굳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웹3 인더스트리 안에서의 매스 어답션을 일으킬 수 있는 회사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남성분께 전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디사이퍼 소속이고 성균관대에서 인터랙션 사이언스에서 UX를 공부하고 있는 백용기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메소드션에 대해서 좀 더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이제 탈중앙을 선택하고 스며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너 이거 사야 돼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결과 블록체인을 왜 불친절하지? 그리고 내가 가뜩이나 어려운 금융 공부까지 왜 해야 되잖아는 의문을 나서 메소드션 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각 회사에서는 혹시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거가 좀 궁금합니다.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STO를 이제 투자자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때 최대한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투자자들에게 노출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키 관리라든가 혹은 뭐 전자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UX적으로 굉장히 높은 허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STO 같은 경우는 증권을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다루는 게 아니라 증권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블록체인까지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뭐 키 관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이념하고는, 그리고 웹3 이념하고는 좀 동떨어지지만 뭐 중앙에서 수탁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중앙에서 이제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치랩스에서는 블록체인은 도구고 결국 고객에게 최고의 것을 주어야 한다라는 이념이 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UX를 해결한다기보다도 블록체인 게임이 줄 수 있는 가치가 많은데 지금 그 블록체인을 하기까지 되게 많은 불편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갑으로 해결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웹2랑 똑같은 환경을 좀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이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뭐 프라이빗 키 대신 이제 핀코드 6자리 핀코드를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방식이라든지 UI UX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좋은 관점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해시드 또한 그러한 관점을 알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그런 탈중앙화라는 개념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고 그런 프로젝트들에 임팩트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마케팅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윤선우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회사들이 웹3의 유저풀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련해서 크게 2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 패널분들께서 실질적으로 게임 회사들이 뉴비들을 온보딩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둘째로는 블록체인 게임 회사들 관련된 투자 심리는 어떠한지 2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웹2 기술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굳이 웹3로 넘어가서 쓴다라고 하면은 웹3만이 주장하고 있는 뭐 탈중앙화다, 뭐 내 재화를 내가 소유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옵셋되는 게임의 재미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더 중요해라는 비중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직은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은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흥미롭게 볼 점이라면은 그 앱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데에서도 가장 먼저 들어와서 메소드 옵션을 이끌어 갔던 게 게임 영역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불편하고 하더라도 내가 굳이 하고 싶으면, 재밌어서 하고 싶으면 하거든요. 초반에 이제 그 MMORPG 온라인 게임들이 그 앱 생태계를 이끌고 모바일 생태계를 이끌었던 것처럼 게임도 중독성이 있는 그 컨텐츠라는 측면에서 이 산업의 어둄션을 이끄는 이제 그 천병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좀 게임사들을 많이 타겟하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게임사가 유저들을 온보딩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웹2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핵심은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게임사들에 되게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웹2와 비슷한 방식으로 유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리텐션 차원에서 이제 웹3의 영역들이 조금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유저들에게 조금 더 많은 보상이 들어가고 그들이 단순 스테이크홀더에서 이제 쉐어홀더가 되는 거고요. 예전에 아이템들을 많이 찍어내는 게 이제 주 수익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게 발생을 했어요. 하지만 웹3에서는 이제 1차 판매뿐만 아니라 뭐 2차 판매라든지 뭐 토큰이라든지 다양한 수익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조금 줄어들어서 게임 수명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의응답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웹3 현직자 라이브 상담에서는 전통산업과 웹3 산업의 차이점, 그리고 이직 준비 포인트 등을 알아봤는데요.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 그리고 취업 준비생 분들께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봅니다. 블록 깨기 시즌3 웹3 사용 설명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